네, 설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한국인 남성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았지만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이 안 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집까지 걸어서 돌아왔고 엘리베이터에서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직보했다는 채널A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 지검장이 어젯밤 늦게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바로 전날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전남 해남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설 연휴 택배 주소 변경을 유도하거나 항공사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터키 동부에서 규모 6.8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명절이라 밝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지만 전 세계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태국, 중동 사우디와 바다 건너 미국, 프랑스, 그리고 남반구 호주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발병지인 중국이 제일 심각합니다. 하루 사이 41명이 사망했고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사 중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약국 계산대에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박스를 풀고 진열할 틈도 없이 팔려나갑니다. 우한 시내 병원 곳곳이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SNS에는 시신이 방치된 병동 등 확인되지 않은 충격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3具尸体已经在这里躺了一个上午了，有的人已经是凌晨死的。 민심이 동요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na섰습니다. SNS 영상은 가짜뉴스라면서 전염병 극복을 주제로 설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向前走，在防疫的赛场上，我们一定赢。 그러나 중국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이비인후과 의사 등 사망자는 41명으로 늘었고 2살 아이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이 많아 의료진 환자 수는 공식 발표보다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를 봉쇄한 우한시 당국은 오늘 밤 자정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들의 개별 이동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후베이성 전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원지인 중국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감시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으로 얼마나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최석호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을 기존 중국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우한에서 상해를 거쳐 들어온 것처럼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거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검역을 확대를 하되 단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그 입국자가 32,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1대1 발열 체크를 하는 건 어렵고 증상이 확인되면 곧바로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일 오후 정확한 검역 변경 사항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인 중국인 여성은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고 폐렴 증상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폐렴 증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천막과 컨테이너까지 설치하는 등 별도의 진료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이 만반의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검역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채널A가 취재한 결과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은 보건소를 스스로 방문했지만 바이러스 검사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불러 검사하고 그 뒤에 확진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지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두 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은 인후통이 심해지자 입국 다음 날인 23일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낮 12시 30분쯤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발열과 폐렴 소견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인근 보건소를 찾으라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거지만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뒤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입니다. 이번엔 자택으로 구급차까지 보내줬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보건소에 다시 온 남성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이 없으니까 일단 응급감시로 분류를 해드렸어요. 진료의사 선생님이 좀 찜찜하다. 검사해보는 게 좋겠다. 다시 제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보건소를 찾았다 집에 되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 한 명은 감염 우려가 있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앞서 공항 검역 과정에서 체온 37.8도로 발열이 확인됐지만 첫 번째 확진자와는 달리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 증상, 즉 기침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첫 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도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를 조기에 격리할 기회를 2번이나 놓치면서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음력설,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우한을 다녀온 여성이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용문으로 시작하는 차이나타운. 중국인 8만 명이 모여 사는 이곳도 음력설을 맞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곳 차이나타운에는 설을 맞아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정작 이렇게 수산물 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10,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지만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A little bit about this virus because it has been like a little bit serious recently. 차이나타운 안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이곳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대형 슈퍼인데요. 오늘 아침에 가져다 놓은 마스크가 모두 이렇게 동이 났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최근 우한을 다녀온 60대 여성이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함께 온 여객기 승객 등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도 걸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두 번째 확진자 동선을 따져보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격리되기 직전까지 이동하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이 현재까지 69명입니다. 항공기 내에 환자 인접 승객으로 56명, 공항 내에 직원 4명, 택 이동 시에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1명. 특히 여기서 택시기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역을 해왔는데 중국 여행력이 없는 국민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네. 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나온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택시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침이나 신체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택시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 그러니까 한 명당 전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4명에서 2.5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치사율은 셋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이 메르스가 20%가 넘고 사스가 11%인데요. 신종 코로나는 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폐렴이 동반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증상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특별한 증상이 이렇다라고 발표된 게 없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검사 실시 기준을 우한 여행력이 있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로 정해놨는데요. 이 두 번째 확진자도 사실은 우한 현지 병원에서 그리고 또 국내 보건소에서 모두 체온이 정상이었습니다. 발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열이 나지 않아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폐렴 증상은 동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진자 중에는 폐렴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가 우한 폐렴, 중국 폐렴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네.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오면은 폐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폐렴 예방 주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렴급인 예방접종으로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들을수록 막 답답해지고 있는데 예방이나 치료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예방 백신이나 치료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 확진자들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만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본인이나 주변에서 중국을 방문을 했거나 또 다녀온 뒤에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국내 2차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더라도 당분간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감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했다. 앞서 채널A가 보도했죠.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상합니다. 채널A가 또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설 전날인 어젯밤 10시 반, 다시 말해서 보도가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꼼수 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그제 장관에 먼저 보고했다며 어제 대검에도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의 보고는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되자 어젯밤 10시 반쯤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는 사무규칙을 근거로 해명했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이 담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검장이 주장하는 규칙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고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받은 보고를 28시간이 지난 어젯밤 11시가 다 돼서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검사장을 만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기소 발표가 인사 이후로 미뤄지면 인사 불이익에 따른 검찰의 보복이라는 주장 등 기소 적정성 시비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결재를 미뤘고 여권은 보복 기소라고 반격했습니다.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충돌이 설 연휴 기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설에도 열악야락은 계속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금배지 달겠다는 내부 고발자. 이번 총선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의원직에 도전을 많이 한다죠? 네, 내부 고발자 하면 먼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청와대라는 박근혜라는 거대한 상과 그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다음 삼성이라는 데하고 싸워야 되죠. 네,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무소속으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합니다. 노 전 부장은 2017년 2월에는 정치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했다가 10달 뒤인 그해 12월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은 없었던 정치 생각이 10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법도 한데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노승일 전 부장은 2017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승일이라는 사람을 평가받고 싶다며 무소속 출마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탓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다만 노 전 부장은 지난달 저는 민주당의 팬이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나는 민주당 후보나 마찬가지다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을 폭로했던 인물이죠. 박찬진 전 사무장도 여기는 정의당이고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죠. 네, 박창진 전 승무원은 사무장은 지난 22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질 피해자의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119 법을 통해 갑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3배를 기업에 청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징벌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부터 24번까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하면은 박창진 전 승무원처럼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은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내부 고발자 출신 판사 중에서도 이번 총선에 나설 사람이 많잖아요. 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전 서울지법 판사를 영입했는데요. 그 괜히 폭로를 해서 배신자 소리를 들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만 혼자 배신자가 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법원에서 저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거의 없고요.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런 연장선이에요. 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판사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부 고발자였지만 정치에 있어서 내부자가 되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사실은 시작이 순수했더라도 이렇게 정치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치하려고 내부 고발했냐는 건데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내부 고발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계에 입문하려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법원의 판사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이탄희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 이탄희 금지법이 통과돼도 이탄희 전 판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설인데 명절 선물의 정치학. 네.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 선물로 전북 전주의 이강주,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떡국떡을 선택했습니다. 네, 전주 양양까지는 무난한데 이 떡국떡이 봉화마을인 게 눈에 띄네요. 네, 봉화마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르죠. 그렇죠. 봉화마을 특산물인 봉화 오리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추석 선물로도 검토됐지만 그 문 대통령이 당시에 다음번 선물로 미루자고 해서 제외됐습니다. 취임 초에는 굳이 노무현 대통령 연상시켜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이걸 넣은 건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해서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부산, 경남 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문 대통령 취임 초보다는 안 좋아졌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정치인의 어떤 선물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네, 불교계에서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설 선물로 조계종 스님들에게 육포를 보냈습니다. 조계종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은 비서실과 배송업체 간 소통 문제로 한과가 육포로 잘못 배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이 이런 걸 잘 못 챙길 정도로 그만큼 당 내부 분위기가 정신이 없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신뢰까지 잃곤 하잖아요. 네,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이 육포 배달 사고를 책임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황 대표가 반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말로만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낯선 땅에서 돈벌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오늘 같은 명절이 더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일 텐데요. 그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전남 해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허름한 주택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전남 해남군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했으며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25명이 투입됐습니다. 완전 진화는 끝났고요. 일단은 현장 확인되는 대로 우리 지금 현장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불은 1시간도 안 돼 꺼졌지만 이 화재로 3명이 숨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태국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주택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집안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들은 인근 김 공장에서 일했는데 나흘 전부터 이곳 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기 전 외국인 노동자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도 아닌 여성 목격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목격자가 법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CCTV 화면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선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식당에서 남성 2명이 벌이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잠시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테이블에 있는 목격자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여성 1명이 경찰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짓하지만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여성의 손에 마스크가 벗겨진 경찰이 갑자기 여성을 넘어뜨리고 뒤쪽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일행들이 쓰러진 여성을 제압하는 경찰관 3명을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이 폭행 당사자가 아닌 사건 목격자였던 여성을 수갑으로 제압해 경찰서까지 연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바닥에 한번 내 동댕이 쳐지고. 경찰은 여성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기관지가 안 좋다고 설명했는데 여성이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며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힌 여성을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죠. 부각시켜서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 여성 경찰이 있었는데도 남성 경찰관 3명이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을 기념하며 뒷수갑 금지 등 인권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예매한 적 없는 기차나 비행기표 시각이 오거나 택배 받을 주소를 수정하라거나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없는 연휴를 틈타 돈 털어가려는 사기꾼이 극성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배송 주소지 오류, 오후 2시 대한항공 부산행 출발. 설을 앞두고 사람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명절에 더 기승을 부린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면 본인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깔려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궁금증 때문에 누를 것 같아. 불안해서 그거 못할 것 같아. 와도 좀 겁이 날 것 같아. SNS에서도 스미싱 문자에 속을 뻔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보안 목적이더라도 개인 금융 정보를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에 휘말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지급 정지부터 신청하고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클릭한 이후 깔린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이번엔 연휴에 더 바쁜 CCTV 관제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들은 빈집털이는 없는지, 사고는 안 나는지, 안약을 넣어가며 3,000대 넘는 CCTV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낸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설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 CCTV 관제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성동구청 관제센터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3,000대가 넘는 공공 CCTV의 영상 정보를 관제하는 통합 운영센터. 모니터에 뜨는 실시간 영상 정보를 범죄를 막는 방법 요원과 무단 투기,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오후 2시, 새벽에 발생한 뺑소니 용의 차량의 사고 당시 모습을 찾아냅니다. 이게 용의 차량인 거예요? 네, 차를 박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길이 골목이라 좁은데. 모니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들에게 안약은 필수품. 평상시에는 안경 안 끼는데 지금 이거는 전차파 차단 안경이고요. 최근엔 고화질 CCTV 보급이 늘면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청 옥상의 고화질 CCTV 영상을 확대하면 300m 떨어진 기자와 채널A 글자가 선명히 보입니다. 재난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실시간 영상을 보내는 일도 센터 요원들의 몫입니다. 오후 7시 30분, 실종된 50대 여성을 함께 찾아달라는 경찰의 긴급 요청이 들어옵니다. 주소 나왔어요. 잠깐만요. 주변 카메라 좀 주세요. 시간대별 영상을 띄워놓고 실종자의 동선을 샅샅이 훑습니다. 내려간 방향을 찾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인상착의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몇 시간씩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하지만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는 의지는 형사 못지않습니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제 머리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새벽 시간 몰려드는 잠은 맨손 체조로 쫓으며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밤 12시 전후로 많이 이렇게 이제 비상벨도 많이 울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연휴 좀 미른 모니터링 요원들은 시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규모 6.8 강진이 터키 동부를 덮쳐 1,000명이 넘게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한희 기자가 종합합니다. 여유롭게 저녁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갑자기 테이블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마트 안 진열대에 물건들이 쏟아지자 당황한 점원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8시 55분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750km 떨어진 마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났습니다.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졌고 1,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 매몰된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I can smell it and it observe some chocolate melting. But it certainly doesn't look like cookie dough anymore. 우주인이 비닐백에 담긴 초콜릿칩 쿠키를 흔들어 보입니다. 우주에서 구워진 인류 최초의 쿠키로 지구에선 20분이면 될 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쿠키는 지난 연말 우주 화물선으로 전달된 특별한 오븐에서 조리된 것으로 무중력 상태에서도 가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That we get there, eventually we'll be making steaks and frying eggs and other sorts of things. 달이나 화성 탐사 등 장거리 우주 여행을 위한 다양한 우주 먹거리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생후 석 달 된 새끼 강아지가 자동차 타이어 휠에 머리가 낀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목 부분에 기름을 발라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타이어 휠을 잘라내고 나서야 강아지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우리 설 명절 같은 연휴에 뭘 하면서 지낼까요? 윷놀이, 팽이치기 이런 전통놀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또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김인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한이 국방부 내부망을 해킹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121부대 북한의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에 나섰던 것으로 북한의 IT 기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해 각종 오락용 게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스마트폰용 전략 모의 게임 임진조국전쟁 1.0부터 3차원 전투 게임 호랑이 특전대, 블루투스 기능으로 2인용 대전 게임이 가능한 바드민톤 강자 대회까지 다양합니다. 수학 교육용 게임인 수학 여행도 있습니다. 2012년 첫 자체 개발 게임 평양 레이서를 선보인 이후 북한 게임의 기술과 스토리는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 또는 영재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어떤 기술 전반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의 닌텐도 위를 따라한 가정용 전자 오락기 모란봉은 요즘 북한에서 최고 인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관광지구에 전자 오락관을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게임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게임 산업에 눈을 돌린 건 북한도 피해갈 수 없는 신세대들의 트렌드 변화 때문입니다.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민감해가지고 체제 탈장치적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북한 선전 매체들은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홍보하면서 영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설을 어디서 어떻게 맞으셨는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에 마스크를 쓰고 고궁을 찾은 사람들부터 광장에서 정부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까지 각양각색의 설날 표정을 홍유라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설 당일에도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차례 지내고 나왔습니다.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모인다 해가지고 오히려 설날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날을 맞아 열린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는 가족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큰 윷을 던지고 활시위도 당겨봅니다. 설날을 맞아 무료로 개방되는 고궁을 찾은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복궁을 찾은 인파가 줄을 선 듯 빼곡합니다. 저희 식구들하고요, 동생네 식구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은 안 내려가는 걸로 해서. 우한 폐렴 걱정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많았지만 새해 들뜬 마음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Happy New Year 2020. 설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억을 쌓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라입니다. 노래방에서 한 곡 뽑아보고 타로 신년 운세도 보고 설날 연휴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뮤지컬 보디가드의 배우 이동건을 비롯한 남자 배우들이 공연장 로비에 등장해 관객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전석 매진 시 공약으로 내건 이벤트입니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귓가에 맴도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직접 불러봅니다. 공연장 로비에는 이렇게 노래방 부스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극중 주인공인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부르고 90점이 넘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빅피쉬는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 올라 마치 주인공처럼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극중 미래를 내다보는 마녀처럼 전문가가 새해 타로 운세도 봐줍니다. 신년이니까 운세 같은 것도 궁금했는데 뜻하지 않게 와서 이벤트 참여해갖고 조금 뜻깊었고요.
또 다른 뮤지컬 팬레터는 배우들의 대사를 손글씨로 적어 관객들에게 나눠줍니다. 공연의 특성을 살려 관객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체험 마케팅이 대세. 비교적 비싼 티켓값을 치르고 온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 것 이상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그 공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추억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공연계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선수들의 훈훈한 외모, 조각 같은 몸매 덕분에 요즘 씨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직 뚝배기 같은 끈기로 또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선수도 있습니다. 34살 늦깎이 태백장사 이준호 선수를 염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백장사가 결정되는 마지막 한판. 감독도 긴장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휘슬이 울리자마자 주특기인 밀어치기로 태백장사에 등극한 이준호.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남들은 비인기 종목이라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준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온 환경이 이제 그 농촌이다 보니까 때묻지 않은 그런 그 착실하고. 이준호는 소속팀 최고참입니다. 9년간 장사 타이틀 하나 없이도 모래판을 지킨 건 악발이 근성덕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게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수수한 외모에 단단한 체격, 얼짱 몸짱과는 거리가 있지만 역시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였습니다. 이제 이준호는 씨름부흥의 주역입니다. 씨름 예능에서 꽃미남 실력파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적을 잘 내서 실력이 좋아서 방송을 보고 알아본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은퇴를 걱정할 나이, 이준호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짧아서 아쉬운 연휴입니다. 내일부터는 비도 내리는데요. 비경길 오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비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모레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동해안과 전남, 경남 지역은 20에서 60mm로 많이 내리겠고요. 또 산지로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경길 눈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단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도, 대구 3도, 부산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3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정당이 설 밥상머리에서 나올 법한 잔소리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편하게 한 덕담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이뿐일까요? 남들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 어머니는 왜 그러셔? 처갓집은 왜 그래? 명절 후에 부부싸움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죠. 그런데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상대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덕담이 된다는 거죠. 경자년 새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훈훈한 덕담으로 활기차게 시작하십시오. 뉴스에 마칩니다. 올해도 주말은 조수빈입니다.